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는 날이지만 304명의 희생자 유가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진상규명은 아직도 더디기만 합니다.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 왜 이렇게 규명이 힘든 걸까요? 패널들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진실들이 가려져 있습니다. 7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던 대통령, 그 행적은 지금 100%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은 자전거를 타고 가거나 뛰어가서 보고했다고 얘기했죠. 해경은 세월호 안에 있던 영상 저장 장치를 조작한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은 해경 압수수색을 꼭 해야 하냐고 묻기도 했지요. 유가족들이 이런 집회를 했을 때 기무사는 유가족을 사찰하고 또 경찰은 특조위 활동을 방해했습니다. 세월호 1기 특조위 부위원장을 맡았던 이현 부위원장은 청와대가 7시간 조사 막으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5주기가 됐지만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사고 원인 무엇인지, 왜 그런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보시겠습니다. 다 그렇게 구명조끼를 학생들은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 지금요? 갇혀 있기 때문에 구명조끼가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갇혀 있을 때. 앞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가안전의 날로 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저는 정상적으로 이 참사 이 사건이 이런 게 터졌다 하는 것을 보고 받으면서 계속 그거를 체크를 하고 있었어요. 보고를 받아가면서. 근데 이제 그날은 마침 이제 그 일정이 없어서 제 그 업무 공간이 이제 관저였는데 제가 가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뭐 결제할 수 있는 그것도 시스템도 다 돼 있고 또 필요하면 손님도 이렇게 만나고 또 접견도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의 국가 원수의 위치를 비록 지나간 일이든 현재든 앞으로든 정확한 특정 시간에 어느 위치를 말씀드린다는 것은 장차 경호상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정한 위치를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정부에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관저에 있었던 것을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답변한 것이 아니냐. 대통령께서는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것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고영신 교수님. 네. 5년 전 그날 학생들이 바닷속에 가라앉는 것을 그대로 지켜봐야 했던 국민들이 이게 나라냐 그렇게 부르짖었고 결국 그 때문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렇죠. 지금도 당시의 참사 원인을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는 것 어디에 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쨌든 뭐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세월호 자체가 금기 아니었습니까? 예. 세월호 자체를 말을 못 꺼내게 했었죠. 뭐 처음에는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뭐 진상을 밝히겠다 했지만 그 후에 7시간 문제가 나오면서 그게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되면서 아예 세월호 문제는 어떻게든 그 진상규명을 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렇게 방해 행위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사실은 이 진상규명을 또 요구하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왜 촛불 정권에서도 이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을까? 예. 여기는 누가 방해하는 사람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요. 모든 뭐 수단과 이런 장비를 다 동원해서 얼마든지 진상을 밝힐 수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건 저도 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지금 뭐 그때 304명이 사망을 했습니다만은 5명은 아직도 시신 자체도 수습하지 못한 채 팽목항, 맹골 수도를 지금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뭐 유족들이 또다시 그 진상규명 또 책임자 처벌 등을 요구하고 나섰고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중앙아시아 순방에 앞서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반드시 하겠다 이렇게 다짐을 했고 그동안 뭐 사회적 참사위원회인가요? 이것도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런 활동들도 뭔가 제대로 이런 뭐 구체적인 그런 활동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언급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진상규명에 속도를 냈으면 좋겠습니다. 차재원 교수, 지금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돼가는데 적어도 진상규명 정도는 좀 해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요. 아마 문재인 정부가 상당히 이번 정부가 출범하면서 가장 큰 그러니까 가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그러니까 진상 규명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와 문책 더 나아가서는 사업적 이 단죄까지 예. 아마 그걸 다 깊숙하게 아마 인식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해순방 나가시기 전에 오늘 또 거기에 대한 또 이 입장을 다시 한 번 더 내었던 것이고요. 아마 조금 시간은 걸리지만 제 생각에는 아마 이번 정부가 끝나기 전에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저는 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와 관련해서 지금 관련된 보도들이 많이 지금 나오면서 또 지금 어제 이 KBS가 보도한 걸 보니까 지금 디지털 영상 저장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작된 흔적이 보이는 그런 영상들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와 관련된 이 관계자들 중에서도 아마 상당한 제보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동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정부에서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사고가 발생하고 난 이후에 이 상황 자체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스스로 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이 정쟁하로 만들어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실체를 밝히는 부분에 있어서 밝히기보다는 감추고 또 왜곡하는데 앞장섰던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인데 지금 뭐 최근에 지금 보도를 보면 당시 기무사가 지금 유가족들에 대해서 사찰을 했다. 예. 이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짓을 한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아마 지금 이 관련된 사람들이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아마 밝혀질 것 같고요. 아마 무엇보다도 당시 이 세월호 이 참사가 이렇게 큰 참사로 빚었던 경우는 이유는 결국은 지금 재난의 발생했을 때 구호에 대한 이 지금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이 당시 지금 이 해경의 경비정에 있는 이 승조원들부터 시작해서 지금 최고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까지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일과 책임을 방기한 말 그대로 총체적 문제 때문에 지금 기인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고요. 무엇보다도 이 참사가 벌어지고 난 뒤에 이 원인 규명에 대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지나치게 정권적 부담의 판단으로만 이야기해서 그것을 왜곡하고 감추는데 예. 앞장섰던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재발 방지를 위한 나름대로의 그러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 진상규명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재발 방지도 안 되는 그러한 것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인데 문재인 정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만들어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태근 의원, 국정조사 청문회도 하고 또 정부가 또 바뀌었고 그랬는데도 말이죠. 저희가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는 이유는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돼서 안 된다라는 그렇죠. 겁니다. 예. 근데 저는 지금 여전히 철저한 진상규명도 안 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들 사이에서 안전불감증이라는 유령은 여전히 배하고 있고 국민들이 보기에 재난체계가 더 나아졌는가 그렇게 못 느끼고 있는 국민들이 대부분인데 진짜 실제로 보면 세월호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2014년에도 경남 장성에서 요양병원 화재 사건이 대형으로 벌어졌죠. 예. 2015년도에는 메르스 감염 사태가 엄청나게 생겼죠. 2017년도에는 이대 목동병원에서 신생아들이 집단적으로 사망하고 제천의 스포츠센터 문제 터졌죠. 작년에는 세종 요양병원 화재, 강릉 펜션 사건 터졌죠. 사실은 올해 산불 대응을 제외하고는 계속 재난적, 소위 우리가 인재라고 얘기하는 사건이 계속 터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진상 규명과 더불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한 단계 발전시켜내지 않는 이상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저기서 생을 달리한 이 어린 학생들한테 굉장히 미안하잖아요. 그 미안한 마음을 씻을 수 있는 변화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이상 이것은 계속 우리 온 국민한테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더불어서 정말로 이 재난 대응 체계 자체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예. 그와 더불어서 우리 국민 스스로도 이 안전에 대한 생각들을 질적으로 달리 갖는 예.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당시 국조특위청문회가 열렸을 때 증언들이 있었죠. 한번 듣고 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세월호 특위의 대통령 비서실에서 보고한 내용에 보면요. 10시에 국가안보실에서 사고 상황을 최초로 서면 보고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서면 보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중령이 가지고 뛰어갑니까? 아니면 팩스로 보냅니까? 자전거를 타고 간 경우도 있고 예.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고 예. 그렇습니다. 안보실장인 제가 상황실에 꼭 있어야 하는데 자리를 떠가지고 대면 보고하러 관저로 가는 그것도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서면 보고와 유선 보고로서 가름을 했습니다.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날 말고도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 보낸 적이 있죠. 그날 말고도 그 전에도. 예, 많습니다. 자, 그때도 그러면은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냈습니까?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본관도 보내고 관저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저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저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4월 16일 오후에 미용사가 청와대 근처에 왔을 때 미용사를 태우고 들어온 사람은 증인이 아니죠. 네, 제가 한 적은 없습니다. 윤전주 씨죠. 뭐 그런 걸로 알고 본인이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을 네, 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전주 씨는 원래 그 일을 하지를 않죠. 원래의 업무는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근데 그날은 왜 윤전주 씨가 미용사를 데리고 들어왔습니까? 뭐 그걸 제가 설명을 그러니까 그때 네, 증인도 관저에 있었으니까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그거는 그 상황에 따라서 업무에 그 당시에 어떤 업무를 했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은 제가 미용사를 픽업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건 그 상황에 따라서. 그럼 그 전에도 증인이 미용사를 픽업한 적이 있습니까? 네, 그랬던 적도 있습니다. 그 시점에 그럼 증인이 한 일은 뭐예요?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일정 관련해서 제가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정기남 교수. 지금도 저 청문회 장면을 보면서 참 저럴 수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떠오릅니다만 오늘 기억식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는 것은 정말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것을 다짐하는 자리이기도 할 텐데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밝혀지고 책임자도 처벌이 돼야 할 텐데 5년이 돼도 그렇게 못했다는 게 너무 죄스러워요. 그렇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날부터 보니까 그 거리마다 예. 세월호 리본이 걸리고 또 추모하는 플랜카드를 보면서 이렇게 추모할 수 있다라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5년의 시간이 흘렀고 304명의 희생자 또 유가족들이 있는데 아직도 진상규명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정말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좀 길게 인용을 했습니다만 과연 세월호 사고는 우리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다. 사고가 죽인 게 아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것은 사람들이다. 예. 라고 한 소위 이른바 그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 그 운영위원장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까지 진상규명이 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죠. 벌써 3번의 조사위원회까지 겹쳐서 있습니다만 침몰 원인에 대한 문제, 구조 실패 이유에 대한 문제, 또 진상 은폐에 대한 문제
아주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과연 정부와 국회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굳이 이걸 정치적 해석이 아니라 가장 이 진상이 규명되지 못한 가장 1차적인 원인은 저는 박근혜 정부의 소위 말해 조사 방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예. 모든 사건 사고에서 마찬가지입니다만. 자, 그렇다고 해서 박근혜 정부에게 모든 것을 떠넘기겠다는 게 아닙니다. 과연 그럼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과연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과연 지금까지 무엇을 밝혀냈느냐. 여기서 역시 그 책임 또한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저 앞서 차재원 교수님도 얘기했습니다만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 정권 임기 내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진상을 규명해내고 또 이런 재난 재해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교훈을 남기는 것이 중차단 과제로 지금 안고 있는 것이다. 좀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역시 우리가 이런 산자들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어떤 추모랄까. 이건 기억의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독일 베를린에 홀로코스트 예. 뭐 기념비가 있다든지 또 미국 뉴욕에 뭐 그런 어떤 그 추모공원을 만들어 온다든지 이런 것처럼 우리도 좀 그런 추모공원을 만들어서라도 더 이상 우리가 이 사건을 잊지 않고 또 많은 재해로부터 또 이 진상을 규명할 때까지 늘 뭐랄까 좌표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우리의 마음이 지금은 필요한 때가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현성 교수, 사실 박근혜 정부 때 진상 규명을 원치 않았겠죠. 그리고 아까 보면은 기무사를 통해서 유족들을 사찰하기까지 그렇죠. 하고 그런 것들이 네. 이제 다 드러났는데 뭐가 그렇게 두려웠을까요? 저는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일 텐데요. 하나는 결국은 사고가 왜 났냐, 이제 원인과 관련된 부분이고, 예.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 왜 구조를 못했냐? 그러니까 해경보다 오히려 그 진도에 사시는 어민들이 더 많이 구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구조하는 과정에서. 그런 걸 보면 그 당시 그 대처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청와대에서 영상을 달라 그래요. 영상을 보내라. 뭐 국정원하고 교신했을 때도 영상을 보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국민들 지금 아직도 저희가 세월을 못 잊는 이유는 저는 약간 트라우마가 있다고 보는데 저도 그 당시에 1시간 이상 내내 배가 침몰하는 걸 그대로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이 정말 먹먹한 마음, 정말 진짜 아무것도 못 해주는 완전히 정말 진짜 나는 뭔가, 국가는 뭔가. 그러니까 세월호 전과 세월호 후를 나눈다는 거 아십니까? 국가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가는 우리를 안전하게 보여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한 거였죠. 근데 그 이후에 대통령이 했던 그 역할이라는 것이 결국은 뭐 구명조끼 얘기하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그럼 대통령은 7시간 동안 뭐 했냐? 라는 거에 문제 제기를 했고 그거에 대해서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트라우마처럼 밝히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최초 보고한 시간을 또 고쳤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지금 재판받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내용 아닙니까? 왜 그걸 유조했냐? 왜 고쳐서 보고했냐? 좀 일찍 보고받은 것처럼 왜 그렇게 보고를 했냐?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의아한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사위원회는 안 된다. 그러니까 1차 조사위원회도 그랬고 지금 2차 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선체조사위원회도 그렇고 조사위원회는 수사권도 없고 기소권도 없는 한계가 있는 조직이다. 그래서 정말 지금 그 세월호 유족들이 얘기하는 특별수사단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수사와 기소의 권한을 갖는 특별수사단을 만들어서 차제에 정말 명명백백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원인이 규명돼야 일장에 예를 들면 책임자를 처벌할 것이고 책임자 처벌 과정에서 사후 재발 방지책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런 절차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세월호 천막에 있는 이 말, 숨기려는 자가 공범이다. 그러니까 누가 숨기려고 하느냐, 자꾸. 누가 해방하느냐. 제가 서울시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하려고 그러는데 장소를 못 구해요. 그래서 서울시 대강당에서 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조사위원회는 만들어놨는데 그 정도로 조사위원회에게 아무 권한을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뭐가 밝혀지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빨리 특별수사단 만들어서 원인 규명 명명백백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서정욱 변호사 의견 들어볼까요? 저는 이제 세월호 참사의 원인은 한마디로 이제 모든 국가기관의 총체적인 안전 불감증. 예를 들어 이제 해수부든 해경이든 청와대든 지자체든 어느 한 국가기관에도 제대로 역할을 했으면 이런 참사를 막을 수 있었거든요.
모든 게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부실했기 때문에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이게 앞으로 세월호의 교훈은 뭐냐? 더 이상 이게 무책임한 정쟁이나 더 이상 이 갈등의 요소가 돼서는 안 돼요. 세월호의 교훈은 우리 모두 이제 하나가 돼서 화합과 치유로 따라서 이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시스템 개혁의 계기가 돼야지 서로에게 계속 정쟁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래 봅니다. 네. 세월호 참사 5주기를 맞아서 아직도 진상규명이 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지 짚어보고 또 어떻게 해야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잠시 세월호 참사 당일부터 오늘 기억식까지 영상 구성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떡하냐 나 무서워 나 살고 싶어 진짜 내 동생 어떨까? 내 동생 말은 절대로 가스란에 가지 말라요.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둘 다 사랑해요. 현재까지 확인한 게 가지고 생존율 370명이랍니다. 근데 지금 확인할 때 370명이 정확한 게 아직 아니라고 그러네요. 166명 말씀드리라고 합니다. 아유, 큰일 났네, 이거. 다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몇 명? 166명입니다. 166명이라고요? 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아이씨, 이거 보약까지 보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탔던 배가 인양되고 이번에 바로 세워졌어. 최근에 그 배를 보러 갔는데 말도 안 되게 크더라. 예, 괜히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예, 정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내고 있는 유족들에게 참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는커녕 망언을 쏟아낸 일부 정치인들이 있어서 국민들의 분노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차명진 전 한국당 의원인데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나중에 사과문을 올렸는데 차마 옮기기도 힘든 그런 표현을 썼지요. 정진석 의원은요, 자신이 쓴 글은 아니고 다른 사람이 보내온 글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올렸는데 유가족이 아니라 정치권을 향한 말이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둘 다 논란이 된 게시물을 삭제했는데요. 못나고 추악하다라고 세월호 가족협의회가 심하게 비난을 했고 자유한국당은 유감을 표명하면서 절차에 따라 징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정치권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정치권에서 제발 좀 그 세월호를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아달라는 여론이야. 어떻게 그 오늘 같은 기일을 유가족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겠어. 자, 오늘 같은 날 내가 무슨 염장지를 일이 뭐 있어. 정치권을 향해서 한 얘기를, 일반적인 얘기를 제가 그냥 옮긴 겁니다. 논란이 됐기 때문에 내가 시끄러운데 휩쓸리기 싫어서 내린 거예요. 논란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과를 하냐는 거죠? 글의 취지 아니, 상처를 입으신 아니, 유가족들에게 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 정진석, 양의원. 차명진 당협위원장이랑요, 정진석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세월호 관련해서 이렇게 막말 논란이 좀 있었는데 유가족이나 피해자분들께 아픔을 드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네.
당 윤리위 차원에서 혹시 뭐 논의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뭐 대표께서 결정하실 부분인데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뭐 본인이 사죄했고 부적절한 발언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조치들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이 추가로 지금 조치 계획을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예, 그건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절차를 따라 하겠습니다. 그만 우려먹으라. 징하게 해먹어라. 제정신입니까? 다른 사안이라면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는 말을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수준도 갖추고 있지 않은 발언입니다. 어린 자녀들을 안타깝게 잃은 부모의 마음을 나눠주고 싶다. 이 발언은 오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입니다. 이 발언이 진심이라면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당 제명 즉각 나서십시오. 차재원 교수, 그런데 정진석 의원이 오늘 받은 상이 바른 언어상이에요? 오늘 받았습니까? 예, 국회를 빛난 바른 정치 언어상이라고 해서 국회 단체에서 주는 상입니다. 왜 하필 오늘 그 상을? 그중에서도 오늘 받은 상 이름이요, 품격 언어상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오늘 뭐 정진석 의원이 뭐 사실 정치권의 이런 이 논란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월호를 정경으로 삼는 부분에 대해서 자신이 이야기했다고 하지만 저는 분명한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글이다. 그리고 나름대로 상식과 식견이 있다고 한다면 이 글이 겨냥하는 바가 뭘까를 아마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될 수 있는 글을 올렸다는 것 자체가 과연 품격 언어상을 받은 의원으로서의 처신일까? 그리고 정말 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해명 자체가 정말 진심일까? 진실일까? 저는 고개가 갸웃거려집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차명진 전 의원의 말씀이신데요. 저는 상당히 제가 판넬에도 썼습니다만은 결국 이 지금 차명진 전 의원이 이 이야기한 이유가 뭐 본인이 지금 그런 이야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세월호 유가족 쪽 측에서 지금 처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지금 처벌 명단을 발표했는데 거기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들어있어서 거기 지금 울컥해서 열받아서 지금 올렸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재선을 지내긴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2차례 선거에서 낙선하고 내년 선거를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아마 상당히 다음에 국회 등원이 상당히 좀 급박하지 않았을까, 절박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소위 말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자체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상당한 지금 이 지세가 유입되고 있는 강성 친박들, 소위 말하는 태극기 부대들을 겨냥한 이야기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실상 공천권을 쥐고 있는 황교안 대표를 나름대로는 보호하려는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가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은 자신의 정치적인 진로를 위해서 이런 진짜 인륜에 어긋나는 막말을 한 것이 아닐까. 과연 이만큼이라도 금배지가 좋을 수 있는가. 저는 사실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지금 차명진 전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뭐 그렇게 사과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방송된 김문수 TV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예. 자빨 언론에 차명진이 막말했다고 난리가 났는데 저 혼자 외로우니까 지켜달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과를 해놓고도? 아니 사과하기 1시간 전에.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 자빨 언론에 지금 차명진 막말했다고 난리가 났다는 그 이야기 자체는 자신이 이런 이 막말성 이야기를 해서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서는 것 자체를 은근히 바라고 있었던 것이 아닐까? 예. 그것은 결국 앞으로 자신의 정치적 진로를 겨냥한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정말 부적절하다. 오늘 차명진 의원님의 그러니까 전 의원께서 올린 글에 마지막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지구를 떠나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뭐 지구를 떠나라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최소한 정치판 떠나십시오. 그런데 정기남 교수, 차명진 전 의원이 올린 글에 보면 유가족들이 10억씩 배상금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건 사실이 아니죠. 그 자체도 가짜 뉴스죠. 지금 유가족들 지금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그걸 수령한 게 아니거든요. 원래 팩트가 많이 틀리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네. 그게 이게 뭐 최소한의 개연성과 설득력을 가질 때 그 말이 힘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른바 보수 진영의 뭐 사람들이 주로 흔히 하는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최소한의 설득력과 개연성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냥 계속 반복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쇠뇌시켰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오히려 정치인이 가지고 있는 우리 앵커님께 여쭤보겠는데 그나마 가진 전문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재주입니다. 말재주. 근데 이 말재주가 이 세치어 때문에 지금 사람을 우리가 잡는다고 하는데 저는요. 아마 차명진 전 의원이 저는 이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막말 바이러스가 이제 이게 감염된 건데요. 자, 5.18 유공자는 괴물 집단이라고 했습니까? 김순례 최고위. 예. 자, 이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는 집단적 경험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지금 잠시 고개 숙이면 결국은 내가 남는 장사한 거다. 저는 이런 생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저는 가장 이것처럼 자유한국당스러운 것도 없다. 제가요, 오히려 보수를 대변한다는 정치인들에게서요, 이를테면 사고의 은폐라든지 또는 뭐 진실을 밝히는 문제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피를 토하면서 분노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못 봤어요. 대부분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징글징글하다 이런 식의 얘기밖에 없는 거예요. 그저 그냥 덮고 은폐하는 데만 있었지 오히려 진실을 규명하고 뭔가 문제를 파헤치려고 하는데 방해하고 깽판만 났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의 이 근성이 저는 이런 시기를 통해서 유출되는 거다. 저는 그래서 하나만 덧붙이면 저는 황교안 돌격달하겠습니다. 개인한테는 좀 미안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자 여기서 왜 황교안 대표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흥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스스로 해명한 거랬다는. 자, 제가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교안 현 자유한국당 대표. 검찰 수사팀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빼라고 지시했어요. 그래서 박영수 특검과 서울중앙지검에 2차례 고발됐습니다. 또 범죄 은닉교사에 불응한 광주지검 수사팀을 보복 인사 조치했어요. 권력 남용한 혐의거든요. 그다음에 또 심지어 가장 얘기됐던 좀 전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자전거 타고 뛰어가서 보고 박근혜 대통령 만날 수가 없었잖아요. 먹통이었지 않습니까? 7시간 관련 기록을 봉인한 장본인이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유가족들과 어떻게 보면 참사위에서 고발 조치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진실을 규명하겠다는 이분들의 의도가 왜 소위 차명진 전 의원이 흥분하고 나설 수밖에 없었겠는가. 결국은 황교안 대표 앞에 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저는 사고라고 생각합니다. 정태근 의원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차명진 의원 얘기 전에요. 제가 나경원 의원 얘기하는 거 보면서 참 이해할 수가 없는데 유가족 여러분들께 상처를 드렸다면이라는 얘기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제발 좀 정치인들이 잘못했으면 죄송하다고 얘기를 해야 자꾸 유감이라는 말을 자꾸만 써요. 왜? 유감이라는 말이 뭐냐면은요. 마음에 차지 아니하거나 사전에 나온 얘기입니다. 섭섭하거나 불만스럽게 남아있는 마음이 유감입니다. 우리가 통상 써야 될 저럴 때 써야 되는 얘기는 사죄드린다, 사과한다, 그거 하기 싫으면 미안하다, 송구하다. 근데 왜 자꾸만 정치인들이 뭐가 유감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저는 정말 저런 식의 이 제1야당의 당대표, 원내대표를 하신다는 분이 오히려 황교안 대표 얘기는 적절한 얘기예요. 사죄 말씀드린다고 저렇게 표현해야 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유감 얘기 함부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 의원 관련해가지고 제가 여기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이 하신 말씀을 써놨는데 타인의 고통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공감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황이 한국에 왔을 때 그 유가족들을 만났고 돌아갈 때 이 세월호 배지 지금 타고 계신 거를 타고 계셨답니다. 그랬더니만 기자가 교황께서 중립을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적으로. 그랬더니만 그때 교황께서 하신 말씀이 저 얘기예요. 타인의 고통에는 중립이라는 게 없습니다. 정말 제가 안타까운 게요. 오늘도 우리 세계적인 축구 클럽인 FC 바르셀로나의 홈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서로 추모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 오드리 헵번의 아들이 여기 와서 그 바로 진도 옆에다가 추억의 숲을 만들었습니다.
정파 이런 문제와 관계없이 이 고통을 함께 하겠다고 온 세계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왜 저러냐 말이에요. 정치가 존재해야 된 이유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 억울함을 해결해주고 그런 고통이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권력을 준 겁니다. 그게 정치입니다. 저는 정치 안 하셔야 된다는 게 안 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가족들은 죽음보다 힘든 그런 어둠과 고통의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에게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유가족들의 얘기를 좀 잠깐 들어볼까요? 이 선에서 합의를 얼른 해줘라. 그 말을 해주기를 바라는 거지 만나달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난 여기서 맡길래 전혀 못 가는 줄 알았어. 여행하는 관광지야. 그런데 왜 나는 못 가지? 나는 37일을 굶었는데. 차가운 바다 속에서 사랑하는 가족의 부모로 얼마나 돌아오고 싶을까요? 그 바닷속에서 마지막에 불렀을 이름이 아마도 사랑하는 가족일 겁니다. 구조 당시에 정부가 어떤 것을 해야 했는데 하지 못했느냐 또는 안 했느냐 아니면 일부러 안 했느냐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해달라는 것이 저희 재판의 목적이었어요. 정부와 기업의 책임을 인정했다고 해서 기쁘지 않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죽인 범인들을 잡아달라는 겁니다. 사람을 처벌해야 됩니다. 범인을 처벌해야 됩니다. 박근혜야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헌법상의 국민 생명권과 국민 행복권을 유린한 책임자입니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한교안 씨가 있었습니다. 직권으로 해경 123 정장 경찰수사청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는 국가 책임 회피를 위한 범죄 응립 혐의가 있습니다. 예, 김현성 교수. 네. 두 정치인들의 막말 듣고 어떤 생각하셨는지요? 저는 그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표현한 한자가 이제 천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천붕은 이제 하늘이 무너진다라는 거거든요. 한 번도 뭐 그런 생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도 이제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정말로 이분들이 우려먹어서 뭘 누렸는지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식이 죽었는데 그 원인 좀 알고 싶다. 국가는 뭘 했느냐 좀 얘기 좀 해달라. 그런 게 그렇게 잘못된 겁니까? 정말로 제 아이가 예, 김현성 교수가 너무 울컥해 있으니까 잠깐 서정욱 변호사 예를 들어서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렇게 상 받는 날이면은 좀 사양하고 그랬으면 더 나았을 법했는데. 그렇죠. 이게 뭐 본인이 쓴 게 아니고 인용한 거라 하더라도 예. 본인의 이제 그 뜻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제 잘못됐다 예.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 차명진 의원의 발언도 저는 이제 그 정치인에 대한 공격하고 유족에 대한 걸 구별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이게 유족들은 천붕은 이제 주로 옛날에 임금님이나 부모님 상이고 주로 이제 그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하면 참척, 예. 가정의 참혹한 고통, 그렇죠. 참척의 고통, 그다음에 그 상명지통, 눈이 멀 정도로 이런 게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유족들에 대해서 비판한 거 있잖아요. 예. 아주 이거는 이게 부적절한 잘못된 비판이고 물론 이제 정치인은 정치인끼리 공개할 수 있지만 저는 이게 차 의원님이 정말 이게 그 큰 잘못을 한 게 아닌가 이래 봅니다. 예. 예. 고영신 교수님 말씀 듣겠습니다. 차명진 의원이
정말 왜 저렇게 상식 이하의 발언, 어떻게 보면 인면수심이랄까? 이러는 발언을 했는지 정말 저는 이해가 가지 정말 않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예. 차명진 의원을 좀 잘 알죠. 오랫동안 네. 뭐 여러 종편에서 같이 패널로 예. 활동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발언을 할 분은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아까 뭐 여러분들이 금패치가 아쉬워서 예. 또 황교안 대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쨌든 꼭 그랬을까 하는 생각은 저는 갖지만 정치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아까 정 의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고 네. 백성의 국민의 아픔 고통에 같이 동감하고 감수성을 갖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정말 뭐 차 의원의 그런 발언은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상식이하의 발언이다. 말이라는 게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절대 안 될 말이 있는데 예. 정말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을 했고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차 의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겠지만 어떤 정치적 계산을 한 발언이었다면은 그 발언 주소라든가 사과 이전에 그 정치인으로서의 그러한 자질이 없다고 스스로 판단하고 내려놓기를 권고하고 싶습니다.